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도 클래식한 노래가 반복되며 영화의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느낌이 영화 전체에 계속 깔려 있어요. 영화는 역시나 홍상수 영화처럼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영희가 유럽 어느 도시로 한국을 떠나온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유부남 감독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희의 말과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그 남자가 쉽게 오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아는 것처럼 보여요. 2부는 영희가 영화를 다 보고 일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1부의 내용이 영화였는지 아니면 실제 일이었고 그 뒤 한국에서 영화를 본 것인지 경계가 흐릿해요.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대학교 선배 상원을 만나 카페로 갑니다. 카페에서 솔직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재영을 만납니다. 술자리에서 영희는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소리쳐요. 모두가 영희가 유부남 감독과의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영희와 바다 앞펜션도 같이 잡지만 결국 영희는 혼자 남겨져요. 모두가 말로는 위로하지만 저녁 약속이 취소 안 된다는 이유로 영희를 떠나버려요. 영희는 혼자 멍하니 바다에 누워서 잠을 자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유부남 감독과 일을 하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술을 마시러 갑니다. 술자리에서 유부남 감독이 등장해요. 감독이 홍상수만큼 나이 많은 사람이어서 상당히 놀랐어요. 유부남 감독과의 술자리에서도 영희는 선배들과의 술자리처럼 엄청나게 화를 내요. 영희는 저를 너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비꼬고 감독은 내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고 말해요. 이런 걸 보면 홍상수 감독은 정말 솔직해요. 여기부터는 거의 홍상수 감독 본인의 얘기를 감독을 통해서 말해요. 영희가 여자친구는 아직도 있냐고 물어보자 감독은 이제 영화만 찍는다고 해요. 그 전에 너무 힘들어서 영화만 찍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랑, 내가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쭉 찍을 거다. 영희가 그걸 듣고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다들 지루해한다고 말해요. 감독이 생각나는 대로 첫 장면을 찍고 이어나가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하자 영희는 왜 그런 영화를 만드냐면서 사랑하는 사람 영화를 찍어서 한풀이를 하고 싶은 거냐고 소리쳐요. 감독은 그때부터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며 영화는 만들지만 정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영희는 후회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매일같이 지긋지긋하게 후회한다면서 술을 마십니다.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죽고 싶다고 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중년 남자는 울다가 꼭 영희에게 읽어주고 싶었다며 책을 펼칩니다. 헤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그 객실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우리 둘 다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난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내 가슴에 몸을 맡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 어깨, 그리고 눈물 젖은 손에 키스를 할 때 우리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심장이 타버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사랑을 방해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고 사소한 것이고 기만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할 때,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나 불행, 선한 행동인가 악한 행동인가 분별하기보다는 더 고상한 것, 더 중요한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아니라면 차라리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술자리에서 장면은 다시 바닷가로 전환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이 된 건지 아니면 방금 전까지의 일이 전부 꿈이었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영희가 너무 오래 자고 있어서 놀랐다며 깨웁니다. 영희는 꿈을 꿨다고 말하며 일부에서의 마지막처럼 왼쪽으로 혼자 걸어갑니다.
이 영화는 기존의 홍상수 영화와는 다르게 희한한 상징성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입니다. 공원에서 지금 몇 시인지 아냐고 물은 남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산책 중에도 나타나고 바다에서는 갑자기 영희를 번쩍 들고 왼쪽 시야로 사라져 버리죠. 이 남자는 2부에서도 또 등장해서 펜션에서 영희 일행이 있는 방의 창문을 닦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남자를 알아채지 못해요. 마치 없는 사람처럼요. 이 남자가 처음에 나와서 시간을 물어본 게 의미심장해요. 이 남자를 과거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벌어진 일로 영희는 현재에 기다리고 있고 현재의 바다에서 왼쪽, 과거로 다시 끌려가고 영희의 선배들이 불륜을 욕하는 사람들을 욕할 때 묵묵히 창문을 닫고 있죠. 그때 또 아무도 이 남자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의식을 안 해서 이 남자가 또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그리고 영화적인 모먼트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화 초반, 영희가 맥락 없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검은색 장갑과 코트를 입고 하얀색 바지를 입은 채 허공에 절을 합니다. 영희는 다리를 건너기 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짐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희에게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화 전체를 보면 아마 솔직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는 솔직함을 강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테마죠? 사랑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그것을 혼자서 담담히 감내하는 사람. 그것이 영희가 말하는 나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영화는 다른 차원에서 정말 솔직하게 감독과 영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영희가 남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이제 남자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장면이나 감독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감독도 아니고 상원, 문성근이었다거나 왜 남들이 재미없어하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 찍냐라거나 왜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 사랑 이야기로 그렇게 욕을 하냐라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들은 말들을 영화 캐릭터들을 통해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전작인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솔직함을 통해 관계의 변화를 보여줬다면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그 솔직함을 통해 끝까지 간 불륜 커플의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영희는 감독을 기다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며 계속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원은 계속 후회하다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건 이 영화가 나오고 영희와 감독이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만큼 힘들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내러티브는 둘 다 분명히 느꼈기에 실제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기에 영화를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말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영희가 말하는 나다운 사람은 끝까지 솔직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에 감독도 마찬가지로 솔직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둘은 결국 상원이 마지막에 읽은 책의 구절처럼 행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을 할 때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나 불행,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선한 행동인가 악한 행동인가 분별하기보다는 더 고상한 것, 더 중요한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아니라면 차라리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영희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자 연기자상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